저는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유, 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쟁이죠.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오늘 모신 분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시죠. 김덕일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란 전쟁 점점 파국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또 새롭게 그동안 정말 금기시됐던 네.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네. 오늘 일단 벌어진 최근 상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뉴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네. 파르스 가스전은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가운데 이렇게 바다에 있는 해상 가스전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북부는 이란, 남부는 이제 카타르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 이제 가스전인데 이제 여기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유, 가스 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테헤란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 유류 저장고를 이제 공격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혁명 수비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시설로 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그야말로 이제 가스 시설, 가스전 요거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경제 시설을 공격했다는 그런 점이 들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이 이제 보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카타르를 이번에 또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카타르가 상당히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격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란의 반격은 이제 카타르 쪽으로 거세게 해서 가스 시설 같은 것도 좀 카타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좀 심각한 위협 정도 수준은 아닌가 봐요. 상당히 좀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원유도 수출하는 곳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만 카르그섬이라는 곳이 이제 석유 터미널에 있는 곳이고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르스 가스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란도 타격이 있지만 이란이 그러면 다른 걸프 국가들의 가스와 원유 시설 같은 걸 공격할 수 있는 또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된다면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사실상 봉쇄 상태고 걸프 국가들이 감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좀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보복에 보복을 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유시설, 가스시설이 파괴될 것이고요. 파괴되고 난 걸 다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유가라든가 우리 물가 전망에는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이란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 미국은 몰랐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카타르를 또 공격한다면 진짜 직접적으로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유 시설이라든가 가스 시설에 공격하는 거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또 선을 그었었고 이번에도 우리 미국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긋고 수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카타르를 괴롭히면 우리가 또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자연스럽게 좀 공조가 되는 것이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을 알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분명한데 미국의 무기는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서로 때리고 수습하고 이 서로 이 합동작전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 이란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하는 전쟁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안을 하마스 지도부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카타르 도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휴전 협상안을 하마스의 정치국 지도부들이 도하에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한번 도하를 공습한 적이 있어서 트럼프가 한번 경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허락 없이 약간 일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행동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있었던 이 파르스 가스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내막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시간이 지나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다들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수습이 아니라 더 확전이 되고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예, 예. 사실 그동안 금기시됐던 것이 서로 마지막 그 마지노선은 건들지 예, 말자. 예. 그게 이제 원유 시설에 대한 예. 공격이고 말씀하신 하르크섬 같은 네. 경우도 군사 그렇죠. 인프라만 예. 공격했지 원유 쪽은 안 건드린 거고. 예,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것까지도 넘을 수 있다라는 이 확전에 대한 파국에 대한 걱정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 지금 가스전을 공격한 것은 그 레드라인을 넘은 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가적인 기지를 좀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뜻대로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죠. 파괴되지 않고서. 그러면 본인이 돈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국면을 어떻게 좀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이란이든 요 선은 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심한 경우 파국으로 간다면 원유 시설, 뭐 가스 시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란이 공격했었는데 담수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서로 이제 공격할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죠. 걸프 국가들고 이란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정말 국민들의 어떤 생존 자체가 위협에 놓이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두고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유 시설, 가스 시설, 정유 시설, 그 다음에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한다면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공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네. 그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중동 국가들이나 뭐 EU 국가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각자 어떤 그 지지율이 됐든 아니면 네. 그 국민 경제가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뭐 지도부도 뭐 자꾸 괴멸이 돼가지고 네. 누가 지도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들의 입장에서도 파국을 원하지 않을까, 혹은 파국이 가더라도 이 약간 옛날 십자군 전쟁처럼 예. 어떤 종교적 그 사명감 이런 걸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이란 같은 경우는 막 결사항전 얘기하고 있죠. 네. 끝까지 뭐 피해 복수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란은 뭐 순교를 불사하고 싸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란은 이미 경제가 붕괴된 상태로 봐도 되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주민들의 어떤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경제가 상당히 붕괴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훨씬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됐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식으로 막 고난의 행군을 가겠다까지는 가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만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러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스타바가 이제 등장하면서 뭐 제2전선을 형성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란 본토가 아니라 뭔가 이제 해외에서도 제2전선, 대리 조직 같은 것도 염두에 둘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발언에 자극을 받아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외로운 늑대다라고 개인 단위로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에 이제 갑자기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혹해가지고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유대교 회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밀집 시설 같은 공격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동맹이라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불안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예. 관련해서잖아요. 예. 이란은 그렇게 봉쇄를 해서 유가가 흔들려야 트럼프가 괴롭고 예. 세계가 괴로워하면서 뭔가 그 타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원하진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봉쇄와 관련된 이 이슈. 근데 봉쇄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이란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란도 같이 죽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걸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선별적으로 뭐 중국 선박이라든가 뭐 위안화 결제 선박, 뭐 한간에는 뭐 인도, 뭐 파키스탄, 뭐 튀르키예 이런 배들이 뭐 지나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이란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란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파탄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악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결사항전, 우리가 뭐 승리를 할 때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란도 제가 봤을 땐 버티기 상당히 힘들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가 부담,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서로 간에 누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뭐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고가 있었고요. 그 카타르에 대한 그 LNG 시설에 대한 폭격에 대한 이란의 행동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극단적인 행동, 그 시설에 대한 공격 이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나오는 뉴스들 보면 워낙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항상 그 얘기하죠. 더 강렬한 공격이 있을 것. 이번 주말엔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미국도 공격 무기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패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요격 미사일 같은 것도 많이 좀 소진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뭐 효과적으로 확전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확전을 하는데 일테면은 뭐 튀르키예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오만 같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중재를 하는 국가들인데 이곳에도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모자이크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군 단위를 이제 지역 단위로 나눠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 지도부가 죽더라도 각 지역 사령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한 여지를 준 거기도 하지만 각 지역 사령관들이 예를 들어서 폭주하는 경우에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막 대대적인 공습도 하지만, 그러니까 반격, 드론이라든가 미사일로 공격도 하지만 이거 약간 좀 지역 사령관들이 어떤 편차에 따라서 너무 좀 어떤 선을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돌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렬한 어떤 뭐 공격과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방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이란을 꿀펴야 되니까 협상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다. 지도부를.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약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이 있었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도 그때 이란이 많은 분들이 군사 강국이다. 엄청 잘 싸울 거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못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 좀 괴롭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많이 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대리 조직들,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약해진 상태죠. 또 시리아에 있던 뭐 아사드 정권도 이제 이미 붕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걸 이제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대리 조직도 우리가 헤즈볼라 같은 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레바논으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한 지금 공습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이번에 이란의 신정 체제라고 하죠. 79년 이후 등장한 이 이슬람 체제 자체를 아예 붕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체제 붕괴까지 얘기했다가 아니면은 체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으면 뭐 인정할 수 있겠다 했지만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뽑혔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얘기하면서 뭔가 계속 말을 또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이번에 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인데 훨씬 더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경하고 조금 더 목표를 더 세게 잡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점점 이란이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그 혁명수비대의 역할, 강경 지도부가 이렇게 자꾸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국민봉기가 일어나서 자체적인 어떤 그 세력 교체, 지도부 교체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또 목표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종교적인 특성상은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아마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였죠. 이렇게 하면 이란 국민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군인과 경찰들, 혁명수비대는 총을 내려놓아라 하고 국민들한테 작전이 끝나면 뭐 정부를 접수해라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란 국민한테 메시지 같은 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도 공격 대상이 핵시설이라든가 군사기지, 뭐 군수 공장 이런 걸 공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테헤란 시내 같은데 활동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본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시즈라고 해서 시위 진압을 하던 그런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이렇게 살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는 같고요. 지금 이란도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뭐
지나치게 뭐 대응을 하고 있고 이미 엄청나게 민간인들 체포한다고 관련된 예, 맞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란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부담스럽지만 내부도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체제 붕괴가 일어나거나 민중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 어떤 행동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79년대 이란도 똑같이 이때 팔라비 왕정 시절에 왜 무너졌냐면 시위 진압할 때 총을 쏘라는 병사들이 발포 명령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수수 팔라비 왕정이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뭐 바시즘 인병대가 엄청나게 뭐 종교적으로 세뇌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또 그런 순간에도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또 이란 사회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사회인 것 같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위에도 드러났던 것처럼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은 상당히 복잡한 입장일 겁니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하면서 무섭기도 하겠고요. 초등학교 얼마 전에 또 그랬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이슬람 신정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기기를 바라지 않는 아주 상당히 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은 이란 국민들 사이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이란 국민들이 정말 봉기, 그러니까 거리로 시위를 다시 한번 정권 교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래 이 신정 체제에 대한 그 지지율이 뭐 30-30%밖에 안 됐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낮고요. 낮다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훨씬 더 낮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현 체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과연 이 체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이란 신정 체제 모스타바가 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거리로 뛰어나올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쪽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부가 정부가 그 신정 체제 이 정부가 상당히 약화됐다. 힘이 이제 약해졌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군사력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의 다 파괴됐다. 이제 뭐 반항할 어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크기, 뭐 숨겨놓은 무기도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걸프 국가랑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는 이제 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재고가 얼마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많이 보면 3,000기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뭐 2,500기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좀 요번에 많이 또 발사했기 때문이지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소모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미국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주한 미군 기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공 시스템을 가져가기도 했었죠. 이란은 제가 봤을 때 그걸 더 이렇게 보충하기에는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만들기 쉽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서 뭐 외부로 향한 전쟁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제 뭐 시위를 통제하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문소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고해 보이긴 한데 지금 또 바시지라든가 또 혁명 수비대 같은 거 자신들이 이제 타겟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본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이제 당하니까 민간인 시설로 옮기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터널 밑 안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다리 밑으로 숨는다거나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초등학교로 본부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지난번에 그 하마스가 그렇게 했었던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민중 봉기 가능성 지금 나가면 총을 맞을 수 있으니까 나가기 힘들 건데요. 그래서 가능성은 전 지금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없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 될지도 뭐 이런 독재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젠가라는 게임에 비유를 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빼면 우수수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 시기가 온다면 아주 갑작스럽게 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지금의 바시즈 그다음에 그 혁명수비대 지휘부들 이런 쪽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하나의 압박이 돼서 빠르게 이 상황을 타협하기 위한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밑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양쪽 다 우리 협상할 적이 없어 먼저 저쪽에서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좀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뭐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물밑에서는 접촉이 있을 거고요. 뭐 중재를 하려는 국가들도 꽤 많이 있죠, 후보들이. 특히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장기전으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여론도 있고요. 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지금 뭐 체제 생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기고 국민들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서 뭐 이란이 이렇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란도 버틸 여력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밑에서는 결국 중재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미국의 상황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지지하는 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30%도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또 마가에서는 100%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고 좀 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팩트는 그 미국의 테러 예, 예. 책임자가 양심 선언하면서 이건 난 용납할 수 없다. 예. 뭐 사임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쟁이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미국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 사상자가 이제 급속히 늘어날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물가가 지금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른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거고, 특히나 대테러 국장이었죠. 그 사람이 이거는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이번 전쟁이 과연 명분이 있는 전쟁인가, 뭐 정당성이 있는 전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파만파가 있을지 한번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을 봐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워낙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파국으로 가는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사업가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실익을 따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겉으로는 뭐 계속해서 뭐 지상군 투입까지도 암시하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최후의 뭐 마지막 카드로 쓸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더 이렇게 뭐 전쟁을 더 벌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